1억을 모았는데 그 다음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관리하는 거에 대한 팁을 좀 얻을 수 있었는데요. 3년차가 됐을 때 정도의 유튜브, 데이터 라벨링, 블로그 등 다양한 엔잡에 도전하고 있는 엔잡러 5년차 로미입니다. 20대 1억 모으기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혹시 얼마나 걸리셨나요? 본업이 있고 이제 거기에 추가로 부업을 하면서 2018년도 3월부터였고요. 그때부터 해서 2023년 9월까지 1억을 모으는데 5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1억을 모아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고등학교 때는 수능 봐서 대학교를 가는 게 목표고 또 대학교 때는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취업을 하고 나니까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일했던 곳의 급여가 생각보다 낮았고 일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일을 하는 데 있어 목표를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때 1억 모으기 나도 도전해보자 라는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1억을 모으는 동안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좀 많이 참아가면서 모으셨던 것 같아요. 목표했던 1억을 모았을 때는 좀 어떤 기분이셨나요? 두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요. 나도 1억을 드디어 모았구나. 그동안 열심히 절약하고 또 저축하고 힘들게 부업에 도전하면서 내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더 빠르게 모았다는 뿌듯함이 컸어요. 근데 반대로 1억을 모았는데 그 다음은?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방향을 잃었던 것 같아요. 1억을 모으기도 중요하지만 이 1억을 모은 후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1억 모은 후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하고 책도 읽었는데 결국 자산이 늘어나려면 사업을 하고 또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해야 한다는 답이었어요.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요. 1억을 모으면서 2억, 5억은 금방 된다는 이 말이 막상 1억을 모아보니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20대도 1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20대, 30대가 모두 절약하고 1억을 모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1억을 모았지만 생활비를 들였고 자취하는 분들은 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공감하는데요. 우선 내 지출에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지출을 줄이는 게 힘들다면 모으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늘릴 수도 있고 부업을 통해서 수익을 늘릴 수 있고 아니면 연봉을 높이는 등의 방법이 있으니 이러한 점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편이세요? 회사 퇴근 후에 보통 2-3시간 정도 집중을 했고 주말의 시간은 대부분 활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1억 모으기를 하는 5년 동안 연평균 수익은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엔잡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는 많은 수익을 내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연 100만 원, 연 200만 원 정도였고 한 3년 차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 가장 크게 기여를 하면서 2,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1,500만 원 이상 정도의 수익을 연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셨던 연수입이 오로지 그 부업만의 연수입을 말씀해주신 게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부업마다 또 금액이 다르고 또 시장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부업으로의 수익은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돈을 모으려면 저축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종잣돈 1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1억을 목표로 도전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1억을 모았다고 1억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회 초년생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라면 저는 우선시 돼야 하는 건 저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축을 하면서 재테크 공부를 하고 1억을 모으기 전에 적은 금액이라도 실전에 적용해보는 게 중요하고 아직 저도 선뜻 도전하기는 어려워서 조금씩 투자를 해서 경험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1억을 모은다고 해서 그 1억 전체를 좀 재테크에 바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재테크를 연습을 해보면서 나의 실력을 늘리고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운영하는 게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종잣돈을 잘 활용해서 돈을 부풀려 가는 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급은 몇 %를 모으셨던 거예요, 5년 동안? 보통 60에서 70% 이상은 저축을 했는데요. 첫 직장 새우 월급이 150만 원이었더라고요. 교통비는 들지 않았고
또 식비가 많이 들지 않은 상태이긴 했지만 부모님께 20만 원을 드리고 10만 원 정도 제 용돈으로 남겨둬서 120만 원을 저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후 200만 원 정도 받게 됐을 때 140만 원, 150만 원까지도 저축을 했어요. 사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그렇게 많은 비율을 저금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돈을 모을 수 있는 습관 3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달력에 내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겁니다.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가계부를 쓰면 좋겠지만 귀찮아서 달력에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가계부 작성하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간단하게라도 매주, 매월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축 금액을 미리 빼놓는 건데요.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저축 금액을 빼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통장에는 교통비, 식비, 용돈 정도만 남아있을 거고요. 단 미리 빼놓은 저축 금액에서는 절대 돈을 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약하는 건데요. 카페를 이용한다든지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든지 2년마다 핸드폰을 주기적으로 바꾼다든지 배달을 많이 시킨다든지 일상생활에서 내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절약하는 겁니다. 배달 음식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편하지만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정말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택시를 잘 이용하지 않는 것과 같이 불편함을 좀 당연히 여기는 것? 보통은 집밥을 주로 해먹고요. 만약에 사서 먹게 된다면은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횟수를 조금 제한을 하거나 근처에서 먹을 수 있는, 포장해서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교통카드로, 모든 지출은 체크카드로만 하고 있습니다. 돈 관리 비법이 궁금한데요. 로미님은 돈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처음 돈을 모았을 때는 특별한 관리 방법은 없었고 그냥 월급을 받으면 저축 금액만큼은 무조건 빼놓고 사용하자. 그래서 적금을 모으는 동안에는 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적금을 해지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무료 재무상담을 받으면서 돈 관리하는 거에 대한 팁을 좀 얻을 수 있었는데요. 목표에 맞게 통장을 쪼개는 거예요. 식비통장, 예비자금을 두는 통장, 연애 사용하는 비정기 지출 금액을 확인하고 12개월로 나눠서 모으는 통장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꿀팁이었던 것 같은 게 돈을 지출해가지고 상담을 받을 생각을 하지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좀 모르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무료 재무 상담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1억 모으기 챌린지를 함께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미님의 목표였던 20대 1억 모으기를 달성을 하셨잖아요.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단기적인 목표는 5년 6개월보다 조금 더 빠르게 1억을 모으는 겁니다. 프리랜서로 작년에 1년 동안 활동을 해서 수익을 내긴 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수입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평생 직장은 없다고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다양한 부업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안정적인 월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착실히 돈을 더 모으고 부업도 계속 키워가면서 재테크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서 열심히 모은 돈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로미님의 인터뷰를 보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크라우드 아카데미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저희가 교육 수강권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